오래된 빗장을 풀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 불을 밝히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뿐 고요합니다. 왠지 으스스한 이 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허허, 이 굴의 주인장은 바로 새우젓이었군요. 항아리에서 제 몸을 삭히며 때를 기다리던 새우젓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년 입맛을 책임질 김장에도 언 속을 녹여줄 뜨끈한 젓국에도 새우젓이 빠질 수 없겠죠. 겨울로 들어서는 문턱, 오늘은 새우젓의 짭조름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충청남도 논산 강경에 왔습니다. 늦가을 오래된 벗을 기다리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자박자박 낙엽을 밟으며 걸어올 반가운 일을 생각하니 절로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군요. 아우님, 아이고 형님. 내가 먼저 왔지. 계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이야. 아이고. 아니 좋은 가을날. 강경의 작가 박범신입니다. 저와도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 경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예, 저절로 그리움이 깊어지는 곳이죠. 그래 말이야. 이 강 경치가 아주 빼어나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몸을 싣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 여기가 강경포구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게 뭐. 강경포입니다. 이게 세종 때부터 이미 포구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우선 중반기 때는 이미 큰 그 하항 도시였죠. 이게 포구짜리 것 같은데 예, 내가 볼 여기서 때는 이제 본 적은 없지만. 배가 하역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하. 이제 한참 때는 2km 이상 파시를 쭉 이제 배들이 이루어요. 박범신 작가는 논산에서 태어나 강경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향을 늘 그리워하던 작가는 몇 년 전부터 강경으로 다시 돌아와 이곳을 무대로 소금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어머니도 여기 와서 이제 새우나 황새기 이런 거 이제 가을이면 사가지고 가서 젓갈을 옛날에는 직접 담가 먹었죠. 담가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마루 밑에 지하실은 없으니까 시골집이라 마루 밑에 이제 껌껌하고 온도의 차이가 없거든. 거기다 놓으면 겨울에 이제 한겨울에 꺼내서 저절로 먹죠. 숙성이 돼서. 정말 맛있죠. 예. 저도 그냥 젓갈로 컸습니다. 본래 강경은 바닷길이 금강을 통해 육지 깊숙이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륙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포구와 시장이 생기고 서해에서 잡히는 갖가지 해산물과 소금이 강경포로 들어왔죠. 해산물이 지천이고 질 좋은 천일염이 들어오니 강경은 자연히 염장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중 특히 유명한 것이 새우젓입니다. 하하. 북한상에 지금 밀집해 있는 여기가 이제 젓갈이 시작된 동네라고 할 수. 근데 뭐 건물이 현대 건물이라 옛날 어떤 정치를 맛볼 수는 없는데 다 새로 져가지고. 아이고. 네, 그 소금이라는 소설에 첫사랑 여자하고 남자애가 고등학교 때 이 발효실에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야지 사랑이 시작돼. 나는 그게 왜 기억이 안 나지? 어우, 이 온도가 굉장히 시원하네 여기는. 이 냄새가 대단하네요. 강경은 젓갈을 파는 집마다 이런 좋은 발효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에서 1차 염장을 한 젖새우를 사와서 이곳에서 일정한 온도로 6, 7개월간 발효를 시켜 맛을 깊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 잡숴보세요. 형님, 나 하나 줘봐. 맛 보세요. 옛날처럼 짜지 않아서 하나씩 먹어도 돼, 이거.
형님도 이제 맛있다 좀 보니까. 연세 드셨으니까 아름답게 발효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아 이거 잘 발효될 텐데 이거 뭐 틀렸어. 적어도 인생이 육젓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래 말이야. 추적 우리 추적 아니야 추적. 귀한 육젓처럼 되려면 저도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새우젓은 잡는 시기에 따라 오젓, 육젓, 추젓 등으로 나뉘는데 육젓은 껍질이 얇고 살이 꽉 차 있어 가장 몸값이 높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고생 많이 했죠. 장도 댕겼어요. 여산 댕기고 항등 댕기고 저기 함열장 하루는 농사 짓고 하루는 물건해러 오고 그러느라고 바쁘게 살았어요. 아주 그냥 참 아들 딸 낳고 그냥 바쁘게 잠도 안 자가면서 살았어 그때는. 잠을 줄이며 살아야 할 만큼 바쁜 시절이었지만 돈 버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젓갈 상인들로 강경 일대가 들썩이던 때였죠. 하지만 그 호시절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 금광물길이 하구뚝으로 막히면서 강경은 포구의 기능을 상실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시절의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포구를 따라 선술집이 즐비하던 오래된 골목들 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 한잔 하러 오셨어요? 네. 저도요. 우리 아버님이 여기 단골이라고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제 선배님이십니다. 강경 고향 선배. 연배가 비슷하시겠네. 비슷하실 거예요. 어디셔?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몰려들던 젓갈 상인들이 이곳에서 허기를 채우고 대포 한 잔에 목을 죽였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별아 못발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지고. 차림표도 없이 그날 주인장 마음대로 술상을 차려내는 곳입니다. 아 오늘 돼지고기 먹는 날입니까? 네. 있고 뭐 생선도 있고. 생선도 있고. 저는 이 지금 구공탄을 오래간만에 봐요. 이거요? 아, 이거 구공탄 지금 떼신 거 아니야? 시작할 때부터 이걸 한 17년 썼어요. 여기다 구워요. 연탄 위에서 지글거리며 구워지는 소리가 근사합니다. 그 소리에 허기가 동해 얼른 고기 한 점에 새우젓을 올렸습니다. 강경에서는 쌈장 대신 새우젓을 넣고 고기쌈을 먹습니다. 뒷맛이 깔끔하고 새우젓이 돼지고기의 지방을 분해한다니 궁합이 잘 맞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안주를 내올 모양입니다. 최삼순 씨가 직접 담갔다는 황석어젓인데요. 포구에 각종 생선이 들어오니 황석어젓도 집집마다 꼭 담가 먹는 젓갈 중 하나였습니다. 삼순 씨는 황석어에 대한 특별한 기억 하나를 더 갖고 있습니다. 27 젊은 나이에 함지박을 이고 골목 행상을 다니던 그 기억입니다. 이렇게 이고 가서 다라를 이고 가서 아줌마 항생이 좀 사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걸 사가지고 지져 먹는 거야. 시골 아저씨들이 그래 팔고 오고 그랬지. 생선 사려, 황석어 사려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잘 안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죠. 말 잘 안 나오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 갖고 갔으니까 팔고 와야지. 그 아줌마 항생이 좀 사세요. 쬐깐하게. 부끄럼 많던 새댁이 넉살 좋은 대포집 주인장이 될 만큼 세월이 곰사가 그녀의 인생이 익어갑니다. 인심 좋고 손이 큰 삼순 씨의 요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새우젓이 주인공이군요. 들어가는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두부가 뭐냐 쓰대요. 이제 손으로 새우젓을 넣고 물을 끓이다가 두부를 뚝뚝 썰어 놓고 파와 고춧가루만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손님들 이렇게 많이 오잖아. 그럼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니까 이런 시장을 못 가잖아. 그러면 이제 이 강경이라는 데는 새우젓이 흔한 데잖아. 새우젓 같은 가정에 조금씩 다 있어. 그럼 얼른 새우젓을 하나 넣고 두부 하나 싸서 이렇게 지져서 이제 손님 오면 밥 해가지고 이제 얼른 상을 차려주는 게 김치장.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 때 제맛인 두부 새우젓국입니다. 가난한 시절 온몸과 허기진 마음을 풀어주던 뜨끈한 기억을 품고 있죠. 어이구 이건 뭐요? 저 새우젓하고 옛날 옛날 새우젓 젓국찌개. 야, 이 두부 새우젓 찌개가 이거 이 맛을 어떻게? 아주머니, 이건 뭘 넣어서 새우젓만 넣은 거예요, 그냥? 새우젓에다가 파하고 고추만 넣었어요. 파하고 부추만 넣은 거예요? 고추. 고추. 그다음에 두부 넣고. 우리 팔팔 끓이다. 이게 우리 맛이야, 이게. 옛날에 우리 저 어릴 적이 반찬을 넣고 하면은 새우젓국물 해 먹었잖아요. 이렇게. 그 어머니들이 해줘서 먹었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은 네. 해적 이거 해서 먹었으면 저도 그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가난한 밥상에 이렇게 깊은 맛을 내주니 새우젓은 참 감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우리가 수십 년 전에 가난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 잘 먹되 옆으로 갈 수 없기 마음은 가난했던 시절에 그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안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자가 이런 데 찾아오는 이유를 내가 이제 알겠어. 구공판에다가 예. 쥐 없는 뭐 메뉴도 없는 집에 네. 그저 싱싱한 뭐 이 재료만 있으면 그거 아줌마가 뚝딱 해주는 맛. 여긴 또 인정이 있어서 내가 돈 없는 것 같으면 공꽃도 좀 많이 치고 옛날에 끼니 걱정에 무엇이라도 해야 했던 시절. 강경 사람들에게 새우젓은 고마운 생계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한지박을 인 여인들은 온 동네를 다니며 새우젓을 팔았습니다. 발이 부르틀 때까지 골목을 돌고 목이 쉴 때까지 새우젓 사려를 외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힘들던 시절은 다 지나갔지만 아직도 그 세월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껴갖고 가면 좋은데. 이제 강경에서도 몇 명 남지 않은 젓갈 행상 최점순 씨와 박기내 씨입니다. 춘지 어떻게 지내셨어? 전사도 안돼야. 아이고 인자 그러니까. 인자 오셨어. 두 분은 젓갈 상회에서 새우젓을 떼어서 주변 동네에 팔러 다닌답니다. 새우젓을 살피는 얼굴에 수십 년 세월이 묻어납니다. 우리 여기서 돈 많이 벌어 내가 많이 줄게요. 많이 벌었어. 살러 가야지 이제. 이거 장사 오래 했어. 한 50년도 넘겼네. 50년 예. 몇 살 때부터 20살 같으면 했으면. 일찍 열리게 변해서요. 20살 같으면. 구상 팍 했어. 네? 구상 팍 했다고. 아, 고생 비가 많이 오나 눈이 오나 네. 애기 입고 다니면서.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십 년 동안 골목을 돌며 새우젓을 팔아온 두 사람. 바람 막아줄 가게 한 칸을 평생 소원했지만 늘 길 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삶의 주름은 어찌 그리 깊어지기만 하던지요.
덜컹이는 버스에 지난 세월이 함께 실려갑니다.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새우젓들 안 사시오? 새우젓? 수림도 있고 생수림도 있어. 생수림 왜 안 사? 다 있어요. 있어? 만나는 갖고 왔어요. 사요. 오늘은 시작부터 영 헛타이네요. 아줌마 치셔요. 이럴 땐 몇십 년 단골집 문을 두드립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 새우젓. 새우젓? 무작정 문을 밀고 들어가 새우젓을 팔았던 것을 인연으로 단골이 된 집입니다. 이 아줌마도 얼마나 내물게 가르준다고. 할머니가 이렇게 몇십 년 당구를 했으니까 할머니를 믿고 사는 양도 많이 갖다 주고. 할머니를 믿고 사는 거지. 지금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저 할머니요 한 20년 만났어요. 좋은 거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길을 걸으며 새우젓을 팔았습니다. 애기 고생했을 때는 애기는 굴기도 많이 물었어 진짜. 하루 벌으면 그래도 한 3만 원씩 벌어요. 그래도 존양반들이 많. 그렇게 벌어도 돈 아까워서 한 번 점심 한 번 안 사 먹었어요. 어디로 안 댕긴 데 없이 옛날에. 울면서 다니던 고생스러운 길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기내 씨에게 자식은 힘이 되기도 하고 가슴에 한으로 남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 나하고 바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넘보면 그런 거 안 생각나도 어디 돌아다니려면 우리 큰아들 차만 봐도 그 생각이 부뚝 나고. 정말 우리 큰아들 생각이 죽었어. 큰아들 이렇게 생각이 나네. 큰아들 차만 봐도 생각이 나고 어디가 우리 아들 같은 놈 댕기면 막 생각이 나고 넘보면은 그런 거 안 해도 참말 여기가 맺혔단 게. 참말로 나 토종 얘기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저녁에 또 자다가도 무뚝 생각이 나네. 자다가도 그냥 우리 아들 모습이 무뚝 생각이 나네 그냥. 아들이 잘 졌어. 아들이 죽고 난 뒤 그녀의 세상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 하늘의 아들은 어머니 몸에 배어있던 새우젓의 짠내를 기억할까요? 아이고 그래서 살 빠르셨어? 네, 하루 장사를 마치고 다시 가게로 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곳에서 새우젓을 떼다 보니 가게 주인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할머니들이 끼니를 놓치고 새우젓을 팔러 다니는 것을 알기에 함께 밥을 챙겨 먹던 것이 이젠 일상이 되었습니다. 밥을 대접받는 것이 미안해 반찬도 만들어주고 김치도 담가준답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 이젠 친정엄마와 딸 부럽지 않은 사이가 됐습니다. 맞나? 잘해요. 딸같이 잘해요. 어떤 딸이 이렇게 잘해요. 겉절이는 금방 담가 바로 먹으니 맛이 강하지 않은 새우젓이 제격입니다. 이번엔 최점순 씨가 큼직한 동태 한 마리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홍대찌개에다가 새우젓을 넣고 끓이면 맛이 그렇게 좋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하하, 소금 대신 새우젓으로 간을 하면 찌개의 맛이 더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서 자주 이용을 한답니다. 동태찌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이나 찌개의 간을 새우젓으로 하죠.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일품인 동태찌개는 밖에서 떠돌며 찬바람을 맞아야 하는 두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후닥닥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반찬, 애호박
볶음입니다. 애호박 볶음에도 새우젓을 넣어주면 호박의 풋내를 잡아주고 새우젓의 짭조름한 맛이 잘 어우러져 좋습니다. 호박을 볶으며 생기는 국물로 뜨거운 밥을 비벼 한 그릇 뚝딱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지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밥 한 숟가락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밥상입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으시는 것 보니까 새 힘을 얻는다니까요. 엄마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으시니까 저도 나이가 먹어서도 진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좀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거. 아직은 장사 하고 싶지. 인근 삼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그냥 하여튼 혀서도 질리든 아니요. 나오야 시원해요. 나오야 몸이 덜 아파요. 확실히 집에만 있으면 더 아파. 근데 새우젓 장사로 보낸 일생입니다. 그 짜고도 쓴 세월이 쌓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난 세월 한은 많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갈대바람에 새우젓 장수들이 살아온 세월의 짠내가 실려오는 듯 합니다. 동도 트지 않은 바닷가, 이곳은 강화도입니다. 어스름한 새벽 노을에 기대어 고깃배들은 벌써 출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배를 이어 젖새우잡이를 하고 있는 유영철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를 이어 아들까지 3대째 젖새우잡이를 하고 있다는군요. 요거 큰 손주, 작은 손주. 얘 5살 때 미국을 보냈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볼 수 없으니까 사진 갖다 걸어놓고 올 초등학교 4학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동도 트기 전 서둘러 바다로 나온 이유는 물때에 맞춰 젖새우잡이 그물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저기 정면으로 보이는 게 서검도, 그 뒤로 이렇게 산자락이 교동, 그 저기 아예 넘어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게 이제 북한. 아, 북한이에요? 네. 북한과 가까운 강화도는 한국전쟁 때 북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황해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피난민이셔요. 여기 토백이가 아니시고 저기 항해도 그쪽에서 이런 배 끌고 일로 넘어오시네, 전쟁 때. 거진 태반이 다 피난민들이에요. 5시간의 기다림 끝에 그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젖새우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어휴, 이 갈매기들이 먼저 몰려드는군요. 새우를 따라 갈매기들이 모이는 걸 보니 제법 양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묵직한 그물 안에 싱싱한 새우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요즘 나는 젖새우는 첫서리가 내릴 무렵부터 잡는다는 동백하입니다. 여기서 그 돛 달고 바람에 저 전라도까지 다녔어요. 전라도 뭐 목포, 재원, 알마도 뭐 그쪽에 다 다녔어요. 한 번 나가시면 한참 있다 돌아오시겠네요. 1년. 겨울에 봄에 나갔다가 겨울에 들어와요. 아버지의 젖새우잡이를 보고 자라니 자연스레 배를 타게 됐고 그것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젖새우가 잡히니 듬직한 아들은 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싱싱한 새우를 가득 싣고 만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아들이 함께해서 영철 씨는 망망대해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한 3사람 보고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둘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배가 이만해야만 한 2사람 더 둬야 돼요. 세찬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하루 종일 새우를 잡는 일이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앞뒤로 에워싼 바다의 막막함이 온 마음을 덮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젖새우잡이에 정신이 팔려 끼니도 잊으니 아들 진혁 씨도 아버지처럼 천상 바닷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일하다가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양이 많으면 먹는 거예요 그냥. 살짝만. 잡은 새우는 배에서 바로 염장이 이루어집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염장을 해야 오랜 시간 발효를 해도 그 싱싱함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소금도 3년을 묵혀 간수가 빠진 천일염을 사용합니다. 물에 있다가 절이면은 새우가 부스러져요. 근데 바로 이렇게 염장을 하면은 새우가 부스러지지 않고 옹그라시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1차 염장을 끝낸 젖새우는 전국의 젓갈 상인들이 가져가 숙성을 시킵니다. 싱싱한 젖새우를 소금에 절여 영양분을 유지하고 잘 발효시키는 것이 좋은 새우젓의 비결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일이 끝났군요. 새우 들어왔어. 새우 좋네요. 그래, 아주 하얀 입학 같은 게 좋다. 동진이 할아버지 보러 왔어? 오늘은 손자가 와서 더 반가운 날입니다. 아들 진혁 씨는 주말 부부여서 며느리와 손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온답니다. 오늘은 돼지갈비를 잔뜩 사왔습니다. 두 남자가 바닷바람에 몸이 축 날까 걱정이 된 거죠. 이거 끓여서 젖국갈비해서 맛있게 먹자. 젖국갈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이고. 음식을 하기 전 금자 씨는 텃밭부터 갔습니다. 금방 따온 채소들로 요리를 하니 맛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배추쌀 쓸만하네. 몇 포기 안 되는데? 120포기? 120포기 안 되던 것 같은데? 아, 우리는 저거 200포기도 넘고 300포기도 넘어. 근데 속이 안 들었다니까, 우리 건. 시어머니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놓는 며느리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금자 씨. 참 편한 사이같이 보입니다.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게 이렇게 시어머니 며느님 같지 않고 따님이랑 어머니 네, 우리는 그래요. 그건 며느리 시어머니처럼 하면은 불편해. 말랐냐 이렇게? 강화도에서는 돼지갈비에 새우젓을 넣어 젖국갈비를 해먹습니다. 돼지갈비는 보통 구이나 찜으로만 먹어봤으니 그 맛이 궁금하군요. 국물이 있는 음식이기에 그 풍미를 더해줄 신선한 채소들이 듬뿍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채가 너무 적다, 그죠? 괜찮아, 지금은 적은 대로 하는 것이야. 우선 돼지갈비를 먼저 삶아낸 후에 국물을 따라 넣고 다시 고기를 냄비에 넣습니다. 그 위에 여러 채소와 두부를 얹습니다. 자, 고기를 삶은 물을 다시 넣어주고 그 위에 새우젓을 얹어 끓이면 완성됩니다.
아 기가 막혀요 이거 간이. 찌개 끓일 역시- 때도 소금 대신 새우젓 쓰고 이 겨울에 이제 김치국 그런 거 끓여 먹을 때도 새우젓국으로다가 간 맞춰서 하면 참 맛있어요. 강화군에 따르면 고려 몽고 항쟁기에 강화도로 피난온 임금에게 진상한 음식에서 유래됐다니 그 역사가 참 오래됐죠. 국물은 맑지만 돼지고기와 새우젓이 어우러져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을 냅니다. 이만큼만 버티잖아요? 그죠? 응 그만해. 그만이잖아. 이번엔 손자를 위한 음식을 하려고 합니다.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생 젖새우 튀김입니다. 맵다고 강조를 하니까. 작은 새우들이 톡톡 터지면서 내는 고소한 맛이 좋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간식도 해줄 여유가 되지만 예전엔 금자씨도 배를 탔습니다. 지금은 다 노라로 감아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어. 다 손이야. 그러면 여기에가 심줄이 그냥 시퍼렇게 일어서 그 엔지를 새우를 끌어올려야지 되니까 무거우니까 그걸 막 돌리다 보면 심줄이 시퍼렇게 일어서. 시퍼렇게 힘줄이 일어서도 그것이 젊음인 줄 알고 겁없이 살았습니다. 겁도 없이 바다로 나서고 돌아볼 새도 없이 젖새우를 잡다 보니 남은 것은 주름진 얼굴과 안 아픈 곳이 없는 몸뿐입니다. 때로는 그 세월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은 것일까요? 그래도 그 새파란 시절을 함께한 남편이 옆에서 함께 나이를 먹어가니 위안을 삼아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젖새우 찜을 만듭니다. 옛날엔 가마솥이니까 이렇게 구멍 내갖고 이렇게. 그래서 가마솥에 이제 끓이면 밥이 우렁우렁 끓면서 넣으면서 그게 일로 들어가는 거야. 다 맛있어지지. 뻥미쇼? 어머니가 해줘서 먹던 건데. 아유, 이거 뭐 밥이 먹을 것이 흔하지 않던 시절 지천이던 젖새우는 그나마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자랄 적에 그 먹을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 세상이었으니까 그 당시 이걸 많이 해줬어요. 그때도 여기가 새우잡이가 엄청 유명한 동네라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이걸 해 먹었어요. 아들이 하나니까 딸들도 못 먹게 했대요. 그렇다고 우리 시누이들이 불만이 많았었어요. 커서도 그 얘기를 종종 했으니까. 뭐든지 오빠가 먼저니까. 아들 하나라도. 딸들이야 불만이 많았지만 어머니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을 해야 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먹을 것을 더 챙겼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손맛을 닮은 아내가 자신을 챙기니 영철 씨는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습니다. 그래도 문득문득 어머니의 젖새우찜이 생각나는 날이 있겠지요. 이렇게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내 힘으로 식구들 벌어 먹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아름다운 일인지 느낍니다. 먹을 거야? 아, 아빠가 잡은 거야. 그 전에는 그 전마선 조그만 배들 그 노져서 다니는 배들 근데 아빠 방에 그런 거에 새우젓 아니 이런 드럼이 아니라 이런 항아리 독이에요. 독에다가 절여가지고 마포로 가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거기서 풀고 하역을 하는 거죠. 영철 씨의 기억대로 강화도의 바닷길은 한강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강으로 들어온 새우젓 배들은 조선시대부터 한강의 대표적인 나루였던 마포나루에 몰려들었고 그것을 통해 서울 곳곳에 새우젓이 팔려나갔습니다.
새우젓 가게가 많아 마포를 새젓 동네라고 불렀을 만큼 마포는 새우젓의 중심이었고 새우젓은 서울 음식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토박이들은 새우젓을 이용해 어떤 음식을 해 먹었을까요? 서울의 대물림 음식을 연구하는 김숙년 씨는 이맘때쯤이면 청둥호박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게 육질이 많잖아. 이게 두껍잖아요. 이걸 넣어서 이맘때 찬바람이 불어서 이제 김장 때에는 새우젓이 맛있게 익었기 때문에 새우젓을 넣어서 이제 찌개도 해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먼저 여기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새우젓 양념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는 요즘 이게 잘 우선 소고기가 들어갑니다. 새우젓으로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춰서 새우젓이 짭짤하기 때문에 소금은 별도로 넣지 않아요. 무가 들어가지고 국물의 시원한 맛을 더하기 위해 무를 넣고 주재료인 호박에 새우젓을 또다시 넣어줍니다. 옛날에는 서울 저기 마포 나루에 나가면은요 새우젓 떡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 아낙네들이 이제 푸짐하게 싸게 살려면은 마포 나루를 나갔고 그렇지 않고는 아낙네들이 아침이면요 머리에다 이고 와요. 새우젓 사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군요. 보들보들한 낙지까지 넣어주니 참으로 호사스러운 호박 젓국찌개입니다. 그 위에 민물새우를 듬뿍 얹고 쌀뜨물을 넣어주면 준비가 끝납니다. 청둥호박의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맛과 새우젓의 짭조름하고도 깔끔한 맛이 어우러져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우 젓국찌개가 됩니다. 서울 사람들에게 새우젓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훌륭한 반찬이었습니다.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넣고 양념한 새우젓을 누른밥에 곁들이면 훌륭한 아침상이 됩니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맛을 좋아하는 서울 사람들이 늘 곁에 두고 즐기는 반찬이죠. 어머니 이거 재료 이거 맞아요? 그래 맞아. 그다음에 약 2.5cm 정도 되게 요 무가 왔다 갔다 해. 칼은 가만히 있어. 그 무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내리잖니? 요리 연구를 하는 시어머니와 나란히 서니 절로 긴장한 듯하죠. 시어머님이 음식을 잘하셔서 부담 많이 하시겠어요? 엄청 많이 되죠. 새색시도 아니건만 시어머니 앞에서 늘 실수를 하게 되는 혜영 씨입니다. 근데 이 서울 사람들이 가난하게 그걸 여기다 가져오면 안 되지. 씻어줘야지. 이 사람. 씻었는데. 이걸 자르고 와야지. 아직 가르치셔야 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가르치다가 고부간에 갈등 나. 말은 그렇게 해도 숙년 씨는 덤벙거리는 며느리가 밉지 않습니다. 서툴지만 집안 내림 음식을 배우려는 노력이 고마운 것이죠. 이번엔 깍두기를 할 텐데요. 여기에 좀 특별한 새우젓이 들어갑니다. 서리서리. 이 곤쟁이가 새우젓보다 더 아주 잘게 생긴 새우인데요. 주로 이 서울 지방에서는 이 곤쟁이 젓을 많이 이용을 해요. 옛날에 장안안에 사가에서 양반댁에서는 의뢰 겨울이면은 곤쟁이 젓을 담궈서 그렇게 해서 깍두기를 해 잡섰어요. 구하기 어려운 곤쟁이젓에 낙지, 전복까지 들어가는 깍두기입니다. 주로 양반가에서 세뱃상의 떡국과 함께 올렸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섞어야지 너무 주물럭거려가지고
임금님께서 이걸 잡숴 보시더니 그 무슨 깍두기인데 그렇게 맛있느냐 이러셨대요. 그 곤쟁이 젖을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곤쟁이라고 부르지 말고 감동젖이라고 불러라 그러셨대요. 임금님께서요. 새우젓은 서울 사람들에게 늘 쓰이지만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까이 두고 어디에든 넣어 즐기던 것이 새우젓입니다. 이번엔 충남 광천으로 새우젓을 찾아왔습니다. 아유, 여긴 또 이 빨래가 있는 게 참 사는 맛이 납니다. 이런 맛이 있어야지 사는 것 같은데 요즘은 빨래 넣은 집을 잘 못 보겠어요. 네, 여기 토구 22호 여기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천은 토굴에 새우젓을 발효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죠. 광천에만 약 45개의 토굴이 있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유, 손이 그냥 막 오르셨어. 오늘은 마침 독배 마을에서 김장을 하는 날입니다. 무채는 김치 하려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예, 배차김치 하려고. 배추김치? 예. 김장에 들어가는 젓갈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충청도에서는 새우젓을 주로 씁니다. 잡젓이나 액젓을 이용하는 남도 쪽과 달리 새우젓으로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것이죠. 육젓이 들어가는구만요. 예. 여기서 다르니까 육젓 넣어야죠. 육젓은 씹히는 맛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야 이제 지가 아작아작하고. 소꿉장난 집이 크고 있겠어. 여러분 댁 김장 계획은 어떠십니까? 벌써 끝낸 집도 있을 것이고 큰 숙제를 받아든 듯 걱정인 집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네 밥상은 김장이 끝나야 겨울이 옵니다. 아유, 이런 도당집을 참 오래간만에 봅니다. 이게 한 100여 년 가까이 됐다고 하고. 아이고. 새우젓 불로 가시려면 이쪽으로. 이 집이요? 예, 있죠. 아니, 동물관 되면서 이런 김장 구경을 뒤로 하고 이번엔 새우젓을 발효시키고 있다는 토굴 구경에 나섰습니다. 여긴 부엌인데요. 그런데 동굴이 산 중턱에나 있을 줄 알았더니 일반 가정집의 뒷마당으로 저를 이끄는군요. 1960년대 이제 새우젓을 하려고 그걸 이제 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보수에 가면서 새마을 운동할 때 세멘트로 이렇게 아이고, 이건 옛날 방공을 하고 비슷한 거죠. 방공 아시죠? 예예. 우리 6.25 때 그렇지. 불 펴서. 머리 조심하시고. 이 냄새 오고 들어서자마자 새우젓 냄새가 저를 훅 덮칩니다. 굉장히 저 세 군데로 상갈래길이 여러 갈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전 안경 때문에 앞이 안 보여. 이렇게 하셨다. 얼른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 생각보다 훨씬 길고 구불구불한 토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수십 톤의 새우젓이 세월을 잇고 익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뭐 겉으로만 봐도 선생님 이렇게 아니, 그래, 이렇게. 응? 국물 색깔이 이제 우윳빛으로 가볼수록 이제 발효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밝아스러운해 약간. 그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성인 새끼손가락 하나 이 정도 돼야 이제 육젓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육젓은 새끼손가락 하나가 다 네, 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게 직접 드셔야 이제 이게 새우젓이 처음에 맛보실 때는 사실 짜요. 짠데 뒷맛이 깔끔하거든요. 깔끔? 이제 깔끔하다고. 깔끔. 예, 제 표현이 그게 이제 사투리 같은데. 깔끔하다. 네. 생콤하다. 달콤하다. 하여간 콩콤합니다. 여기 냄새도 지금 콩콩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콩콩한 요 맛. 보관해서 저장해서 이제 말하자면 발효 문화로 바뀐 새우젓을 만났습니다. 최대 200m에 달하는 토굴은
일일이 손으로 판 인공 토굴입니다. 아니 이게 새우젓 털라고 지금 이렇게 파는 겁니까? 솔직히 1957년도에 받아 이제 여기 한 5년마다 이 침목을 바꿔요. 오직 정 하나와 망치만으로 토굴을 팠다는 독배마을 사람들. 아직도 남아있는 벽의 정자국은 그 당시 얼마나 치열하게 토굴을 팠는지를 보여줍니다. 6.25 때요 폭격을 하니까 저녁 때는 다 굴로 들어가라고 해서 밤에 폭격하면 죽을까봐. 그때 이제 5월 6월이지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밤 되니까 서늘하잖아. 그러니까 아이 여기다 각시 놔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육젓 갖다 놓으면 좋겠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토굴을 통해 각종 젓갈배들이 몰려들던 광천 웅암포는 특히 새우젓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 더위에 쉽게 썩어버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토굴의 온도가 일정해 젓갈이 숙성되기에 딱 좋다는 것을 알게 된 독배마을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토굴을 파고 새우젓을 숙성시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포구를 통해 고깃배들이 드나드니 광천은 생선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우럭 젓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소금 간을 해서 꼬들꼬들하게 잘 말린 우럭에 새우젓을 넣어 만드는 찌개인데요. 바싹 말랐는 물에야 맛이 나요. 쫄깃쫄깃이 똑똑 떨어지고. 부드럽게 재료들이 어우러지는 맛을 위해 쌀뜨물을 넣어줍니다. 칼칼하게 청고추, 홍고추를 썰어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해 푹 끓여주면 완성되는데요. 햇볕에 말리며 숙성된 우럭의 쫄깃한 맛과 새우젓이 잘 어울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을 냅니다. 자, 강재미 해요. 꼬창이다. 아유, 꼬창이다. 전라도에 홍어가 있다면 충청도에는 간재미가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잔치 때 간재미 회무침이 빠지면 서운하죠. 그 막걸리로 그렇게 하면 비린내가 없어지나 어떻게 돼요? 네, 비린내가 없어요. 미끄러운 거 그런 게 없어져요. 더덕을 넣는 것도 독배마을 간재미 회무침의 특징인데요. 매콤 새콤한 맛에 더덕의 쌉쌀한 맛이 풍미를 더합니다. 통깨 설탕 얼렁얼렁 넣어요. 여기 통깨. 식초. 빨리 참기름 얼렁얼렁. 충청도 분들 느리다더니 다 거짓말인가 봅니다. 충청도는 놀래를 가요. 째가 죽는다는 게 지금은 아니야. 옛날 말이에요? 식초 언니. 넣었어. 지금은 아주 번개불이 군 거. 일부러 간 거예요? 번개불이 군 거. 맛봐요, 얼른. 다 했어 이제. 네, 사람 성격까지 바꿔버리는 바쁜 세상입니다. 그래도 독배마을의 간재미 회무침 맛은 변함이 없겠죠. 오늘 이 밥상에 몇십 년을 이어온 광천 독배마을의 새우젓이 있습니다. 새우젓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토굴을 팠던 옛 어른들과 그 뜻을 이어서 지금까지 이 마을을 지킨 사람들의 귀한 새우젓입니다. 우리가 이걸 먹으면 비가 가라앉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모든 간이 다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 기억 속에 유전자가 벌써 그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새우젓의 물려받음이 참으로 귀한 존재구나 하는 걸 느껴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니 새우젓은 포구의 번성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포구에 온갖 배들이 몰리고 젓갈 장수들로 들썩이던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우젓은 그 영광의 기억을 온몸에 고스란히 품고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켰군요. 머물다 흐르는 포구의 흥망성쇠 속에서 새우젓의 영광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남아 새우젓을 익히는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밥상의 주인공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어느 재료에도 품을 내어주는 밥상의 명품 조연. 네, 새우젓의 영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새우젓을 찾아 누비다 보니까 제 몸에도 짠내가 더 배인 듯합니다. 이 콤콤한 짠내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하네요. 무거운 함지박을 이고 골목길을 누비던 아낙네들의 눈물, 또 배에서 먹고 자며 젖새우를 잡던 어부들의 땀냄새가 새우젓 속에 함께 곰삭아서 그리도 깊은 맛을 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새우 한 마리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